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을 갖다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현 시점에서 개헌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진국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를 갖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와 같은 우리 정치가 과연 앞으로의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웃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아주 떵떵거리던 나라가 90년대 돌아가지고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세월을 보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 정치가 경직된 상황에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도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 정치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은 뭐 그런 생각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헌 얘기를 해보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이루고 한 건 딱 두 번입니다. 즉 사회적인 큰 변혁이 있었던 때인데 한 번은 1960년 4.19 이후에 다른 한 번은 지난 1987년 처제입니다. 제가 87년 개헌 당시에 제가 개헌 특위에 참여해가지고서 참 오늘날 87년 소위 헌법 표대를 만들게 하는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개헌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 속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은 유신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권한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여기 김준표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서 딱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국회 해산권 하나 빠진 겁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솔직히 해서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되면은 5년 동안은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충분히 해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개헌의 방법이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87년 체제 이후에 지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번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항상 국회가 여소야대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고 민주화고 그동안에 이루고 했던 걸 다 숲으로 돌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되느냐. 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함께하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아닐 것 같으면은 이러한 혼란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소위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각제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각과 의회가 항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제에 대해 의회를 갖다가 일치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동시에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같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같은 해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택한 나라가 지금 불란서입니다. 불란서가 5공화국 헌법 때 대통령 임기 7년, 국회의원 임기 5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드골이 1958년에
5공화국 헌법을 만들 적에는 사회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당이 내각 총리를 갖다가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70년대 말까지는 그대로 작동을 했는데 1981년에 사회당의 미트랑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동고정부를 미트랑 14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 2번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드골판이 시락이 대통령 돼가지고서 또 동고정부를 거쳤어요. 그래서 불란서 헌법을 대통령 임기 7년을 5년으로 단축을 시켜가지고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동고정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란서의 형태를 가리켜서 마치 이것이 이원 집정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란서의 대통령은 황제와 같은 대통령이에요. 의회 해상권 등등 모든 것을 강요 임명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위 제도하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각제는 참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정치적인 경력이 없이 대통령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시절에 이미 국회는 여소야대예요. 그러면 대통령 되시는 분이 이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난 2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도 다음 총선에서는 최소한도 여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여소야대 국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으니까 도대체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개헌을 하자 하고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개헌을 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하게 계엄령을 갖다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격은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개헌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다음에 뭐 이번 탄핵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국민 약속을 갖다가 개헌으로다가 하도록 무한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장에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 우리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헌법상에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가를 하면은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참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인사와 임기를 가지고서 유지하는 방법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꼭 사법부의 소위 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사람들을 꼭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한 제도가 가지고서 과연 사법부의 독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기를 놓치면은 개헌은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탄핵을 3번이나 지금 거치는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시스템이 정상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1987년에 지금 헌법재판소 제도를 갖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이 된 기본 계기는 뭐냐면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처음에는 내각제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내각제를 할 것 같으면은 좀 민주화가 되고 내각제를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입법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여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헌법상의 문제가 되면은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도입이 그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통령 직선제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도 저희가 헌법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서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것이 오늘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을 갖다 고려할 적에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정치 시스템으로 도저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 경제 성과를 갖다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헌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